에고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건 에고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 순간 버리세요. 무시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에고는 내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에고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에고의 특징은 쉽게 상처받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받을 때마다 그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원망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쉽게 그 상처받는 그 마음, 이건 에고다 하고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무관심해 버리세요. 여러분들 제가 고통체가 먹이를 먹고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통체가 살아있는 생물인데, 살아있는 생물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지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인공지능과 같은 지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도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고도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체에게 오염된 에고는요, 그냥 고통체와 똑같은 그런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통체가 에고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뭐 고통체나 에고나 뭐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에고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먹고 살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상처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런 분노 에너지를 고통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고통체만 배불리 먹여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무관심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시하면은 먹이를 안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에고는 먹이를 못 먹으면, 먹이를 못 먹으면 그냥 에고도 배고파서 힘이 빠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에고의 특징 중에 쉽게 상처받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고쳐도 여러분들이 우울증에서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에고의 그 특징 두 번째는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 집안에서 일하는 주부랄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랄지, 대학생이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중에서 조급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급증.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느긋하지 못하고 막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바심 갖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또 그런 게,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파란불 켜져 있으면은 그냥, 아니, 다음에 건너가도 되는데, 그냥 굳이 막 뛰어가가지고, 기어코 그 파란불 켜져 있을 때 건너가고. 지하철도 그러잖아요. 지하철도 곧 문 닫히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억지로 뛰어가가지고 탔다가 사고 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급증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왜 저렇게 사나? 근데 그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조급증이 생깁니다.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조바심 갖고,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쫓기듯이.
그것이 조급증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일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것이 바로 에고의 특징이에요. 그 에고를 버려야 됩니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그냥 느긋하게 사세요. 그냥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냥. 그 다음에 에고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없는 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한 마음을 갖고 있죠. 불만을 갖고 있죠. 불만을 갖고 있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불만, 불평이 있는 거죠. 불만족한 마음이 있는 거죠. 불만족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결핍을 느끼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에고다 하고 딱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들 감사일기를 한 2달만 써보세요. 2달만. 그러면은 정말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한 끼 식사를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한 끼 식사하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한 끼 라면을 먹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자판기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감사하다. 그거를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한데 확실한 행복. 그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2다리가 있고, 2팔이 있고, 또 2눈을 떠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해 보세요. 정말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감사일기를 날마다 써보세요. 2달만 써보세요.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게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나중에는 막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행복감. 그래서 항상 결핍을 느끼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이건 에고구나 하고 무시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 머리가 세뇌돼야 돼요. 세뇌. 세뇌라는 말이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의 정신이 세뇌돼야 합니다. 긍정으로 세뇌돼야 합니다. 부정을 완전히 씻어버려야 돼요. 부정성을. 여러분들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고는 항상 문제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주변에 무슨 문제가 없나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냥 보물처럼 그냥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요,
에고가 그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정도로 에고가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가지고 어디 문제 없나? 집안에 무슨 문제 없나? 직장에 무슨 문제 없나? 막 이렇게 그렇게 찾는 그런 그 습관이 있으면 이거 에고구나 하고 딱 버리세요. 무시해 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어떤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이 에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그 속에 참자가 있어요. 순수 존재. 순수 존재가 있는데, 그 순수 존재는 마침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란 구체로 생겼는데,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 아주 밝은 빛을 뿜어내요. 아주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구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와서 그냥 뭐 얇은 이불 같은 걸로 막 덮어놨는데 그 이불을 한 10겹 정도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이불 같은 걸로. 덮은 이불 같은 게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 그거를 한 겹 한 겹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참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그 평화와 기쁨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고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에고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를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에고는 자기를 남에게 굉장히 크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에고는 자기를 남에게 굉장히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냐면요. 어린 아이들은 두세 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말고 그런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장난감.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다 주시면 그 장난감을 그냥 하루 종일 장난감 가지고 놀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 장난감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예요. 예. 그 장난감을 보면서 그 장난감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장난감이 나고 나는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 동일시가 되어 있는 장난감을 뺏어버리면은요, 그 아이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자기와 동일시한 장난감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내가 없어진 것 같이 슬픈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에고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소유물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물과 또 동일시를 합니다. 소유물. 또 자기가 나온 학벌.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나고 나는 서울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직위를 얻게 되면 과장이 됐다고 합시다. 회사에서 과장이 되면은 과장이라는 직위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돼요. 과장이 바로 나고 나는 과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장이 되면 또 부장이 나고 나는 부장이고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뭐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면은요. S전자라고 합시다. S전자를 다니면은 그 S전자라는 회사를 자기와 동일시해 버려요. 그럼 S전자는 나고 나는 S전자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 빌딩, 자기 이름, 자기 명의로 된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빌딩과 자기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빌딩을 자기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빌딩이 나고 나는 빌딩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고의 특징입니다. 에고는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남들한테 그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여자들은 주로 아파트. 여자들은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승용차를 좋아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아주 비싼 자동차들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평수가 넓은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 예,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사고 나면은 그 고급 브랜드 아파트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동창들끼리 모이면은 누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비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무슨 동창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누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왔나, 누가 벤츠 같은 거 누가 타고 왔나, 에코스 누가 타고 왔나, 막 이런 거. 자기가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은 그 벤츠 자동차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 벤츠 자동차를 밤에 그냥 기스를 내버렸어요. 그냥 뭘로 목 같은 걸로 쫙 그러면 진짜 엄청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인데, 그 자동차가 자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에고에서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 내가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만큼 좋은 학벌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그 좋은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외제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월감을 가질 때는 굉장히 그 순간이 행복하기도 해요, 사실. 정말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 더 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거기서 또 그 열등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임상병리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열등감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최고고 의사 밑에서 의사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의사 이런 사람들 다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들도 열등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정도면 무슨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의사들끼리 서로 비교하잖아요. 실력이 좋은 의사, 굉장히 똑똑한 의사, 그런 의사, 같은 의사인데 자기보다 더 똑똑해, 더 지식이 많아. 그럼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무역회사에 있을 때 그 하청 공장을 가게 되면은 하청 공장에 사장들이 있어요. 사장들이 있으면은 어떤 공장을 갔더니 그 하청 공장 사장이 외모적으로는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무슨 박사 같은 느낌이에요. 외모가. 그런데 거기 그 여자 직원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여자 직원들과 사장과의 사이를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그 친근하지가 않아요. 그 사장과 그 여직원들 사이에 완전히 무슨 서로 적인 것 같아, 적. 그래가지고 뒷담화 까고 막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여직원들 앞에서 뭐 이렇게 농담도 좀 하고 가족처럼 농담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업무적인 얘기만 왔다 갔다. 그때 제가 그 본 게 그 사장이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열등감.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그것이 바로 에고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에고는 항상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칭찬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정말. 그래서 그 에고를 버려야 돼. 그 에고는 거짓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진짜 한 20년 동안 열등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우울증 때문에 좋은 직장을 나오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에서 별로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계속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면 그 아주머니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들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런 아주머니들 보면은 굉장히 즐겁게 살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살고 또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진짜 허드렛 일만 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허드렛 일 막 청소하고 막 심부름하고 뭐 직책이 거의 어떤 직책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 허드렛 일. 그런데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항상 웃고. 우리 인간관계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소무과 과장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아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그런데 걔가 사실 하는 일은 아주 허드렛 일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봤을 때 그런 애들은 전혀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의문을 가졌죠. 왜 쟤는 열등감이 없이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쟤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카페 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생긴 그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자기 성격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갖게 됐다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성격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책들도 많이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변호사들도 열등감이 있고, 의사들도 열등감이 있고, 뭐 교수들도, 하다못해 교수들도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해결했을 건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고 나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어요. 포기했죠. 열등감이란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존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 그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에고를 버리고 순수 존재로 살면은요, 열등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정말 현존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카르트 톨레, 그 현존에 대한 책을 쓴 에카르트 톨레라는 작가는 500년 만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년 만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사람이 에카르트 톨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카르트 톨레 이전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E.H. 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레포트를 내면서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고 제가 한번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긍정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은 학문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한번 태어났으면은 저는 그 두 가지 책은 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에카르트 톨레가 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그 책과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순수한 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이게 우월감도 나쁜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도 나쁜 거고 우월감도 나쁜 겁니다.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우월감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면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잘 지키죠. 뭐 겸손한 척하고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분명히 무시하게 됩니다. 겉으로 절대 표현은 안 해요.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에고로 살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고로 살면서도요, 겉으로는 엄청 겸손한 척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지성이 있잖아요, 지성이. 자기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척, 친절한 척, 예의 바른 척 하고 살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속으로는. 그래서 에고의 그런 특징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즉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게 뭐냐면은 에고를, 참자를 덮고 있는, 순수 존재를 덮고 있는 그 에고의 그 껍데기를 한 푼 한 푼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면은 저절로 그 순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수 존재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어요. 파워. 그 순수 존재의 파워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다 녹여서 없애버립니다. 아주. 오늘 그 에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줄게요. 숙제를 하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장, 3장 에고에 대한 부분을 2장, 3장, 2, 3, 4장까지 읽으시면은 에고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어요. 에고가 어떤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뭐 어렵지만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읽으면 나중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